아버지, 미안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힘들어요. 우리 가족도 지켜야 하거든요. 78세 조용한 할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모범적인 아버지로 살아온 분이 마지막 순간에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이 효자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노후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만입니다. 35년간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고 7년 전 퇴직한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늙어서 진짜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식도 아내도 심지어 돈도 아니라는 무서운 현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좋은 회사에 취직시켰고 딸은 의사와 결혼시켰거든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편히 쉴 수 있겠다고요. 35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번째 명절, 큰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손자가 무심코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또 용돈 달라고 하실까봐 무서워요.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를 달랬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 주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형이 계속 도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아이 학원비도 빠듯해서요. 형제끼리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더 충격적인 일은 아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결혼 45년,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지쳤어요. 당신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내는 노인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점 저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은행에 있던 예금도 의료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이 나왔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아졌거든요. 매달 병원비와 약값만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이 있고 아내도 자신만의 삶을 원하고 돈도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늙어서 정말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바로 자신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고 해도, 아무리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아프면 결국 모든 것이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큰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간병인을 구해드릴게요. 간병인비는 하루에 12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만 입원해도 8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부담만 되는구나 하고요. 입원 셋째 날, 옆 병상에 있던 할아버지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태였거든요. 자식들이 교대로 와서 돌봐드리긴 했지만 그분들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할아버지의 큰딸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도 한계예요. 내 가족 생활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저도 건강을 잃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어서요. 자식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결국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 넘게 걸어도 거뜬합니다. 주 3번은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72세에 헬스장에 다닌다고 처음에는 주변에서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40대보다 더 열심히 운동합니다. 트레이너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당뇨 관리를 위해 식단도 철저히 조절합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 대신 현미밥을 직접 지어 먹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닭가슴살과 생선을 많이 먹어요. 처음에는 맛없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3개월마다 당뇨 검사를 받고 6개월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이런 생활을 2년 넘게 지속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갈 일도 줄어들었고 약값도 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져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안심이 되지만 아픈 부모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현실은 자신만의 경제적 수입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저는 퇴직 후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큰 실수였어요. 놀고만 있으니까 몸도 망가지고 돈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천만 원도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어요.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씩 쓰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반 넘게 없어졌거든요. 거기에 의료비까지 들어가니까 더 빨리 바닥이 났죠. 국민연금은 매달 9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집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도 5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남은 40만 원으로 생활하기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식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전환점은 우연히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35년간 관리자로 일했던 제가 경비 일을 한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첫날 출근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라도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다녔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130만 원 정도였지만 그 돈이 제게 주는 자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입주민 중에 건설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제 경력을 알고 나서는 시설 관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경력이면 우리 회사에서 컨설팅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주말에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말에는 작은 시설 관리 컨설팅도 하게 되었어요. 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나 공정관리에 대해 조언하는 일이었는데
제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추가로 5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곳에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왔어요. 작은 건설 업체들이 안전관리나 품질 관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정말 값진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경비 일과 컨설팅을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컸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저에게 인사하고 제 조언을 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거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작년에는 경비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어요. 신입 경비원들에게 시설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이었는데 제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는데 돈보다는 제 지식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더 좋았어요. 세 번째 현실은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만 의존하면 결국 외로워집니다. 가족도 각자의 인생이 있거든요. 저는 경비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들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이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등산 모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술도 마셔요. 젊었을 때는 일과 가족에만 매달려서 진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종철 할아버지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박 할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했는데 자식들한테 실망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만이 형, 우리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다니 젊었을 때보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젊었을 때는 경쟁 관계였다면 지금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거든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요. 작년 가을에는 박 할아버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60년 살면서 친구와 여행 간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내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서예 수업도 들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특히 서예 수업에서 만난 김 선생님이라는 분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분은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정말 지혜로우시거든요. 인생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은 같이 전시회도 보러 가요. 정만 씨, 나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네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노인 대학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요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거든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어디 가면 섭섭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서로 할 얘기도 많아지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재미도 있거든요. 아내도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여보가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니까 나도 힘이 나요. 예전에는 당신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통해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내면서도
함께 있을 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추석에는 제가 온 가족 식사비를 냈어요.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 돈이 아까웠겠지만 지금은 기분 좋게 낼 수 있었거든요. 자식들도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예전에는 죄송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받기만 하는 부모였다면 이제는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거든요. 손자들에게도 용돈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에 많이는 못 주지만 10,000원씩이라도 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용돈을 준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고, 둘째 아들이 집을 살 때도 제가 건설 쪽 경험을 살려서 조언해 줬거든요. 아버지 조언 덕분에 좋은 집을 샀어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여전히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뻤어요. 이 세 가지 현실을 깨닫고 실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삶은 퇴직 직후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내와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명절에 용돈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아요. 대신 손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거나 가족 식사비를 제가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는 정말 어려웠어요.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에 가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근육통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몸 여기저기가 아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40대 직장인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합니다. 트레이너도 처음에는 제 나이를 보고 걱정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벼운 운동만 시켜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점점 강도를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나거든요. 식단 관리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먹던 백미밥 대신 현미밥을 먹으려니까 너무 거칠고 맛이 없더라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하지만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줄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식단 관리가 습관이 되어서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경제적 독립도 쉽지 않았어요. 경비 일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거든요. 나이 70에 무슨 경비냐면서요. 특히 예전 직장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은 예전 부하 직원이 아파트에 놀러 왔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때 정말 민망했습니다. 35년간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저를 경비복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부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일하면서 느낀 보람도 크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컸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내도 제가 경비 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여보, 굳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해요? 애들한테 조금씩 도움받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일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걸 봤거든요. 컨설팅 일도 처음에는 떨렸어요. 젊은 사업자들이 72세 할아버지의 조언을 과연 들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현장에 가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정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신 분을 만나기 어려워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곳의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요. 주로 안전관리나 품질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하는데 젊은 사업자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줘요. 때로는 제 조언 덕분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사회적 관계 만들기도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일과 가족에만 매달려 살아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몰랐거든요. 경비실에서 다른 경비원분들과 함께 있어도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이도 제가 가장 많았고 경력도 달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경비원이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해 물어봤어요. 자기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걱정된다고 하면서요. 그때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 들을 곳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도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시고 저도 그분들한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친해졌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7명 있습니다. 다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고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은 편의점을 운영하시고 또 다른 분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좋은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등등 말이에요. 특히 박종철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분은 은행에서 일하셨는데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해 정말 잘 아시거든요. 정만이 형, 우리 나이에는 안전한 투자가 최고예요. 욕심내지 말고 예금이나 국채 위주로 가세요. 그런 조언 덕분에 제가 번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김 선생님은 인생 철학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해요. 물건도, 마음도, 관계도 다 가벼워져야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가족과는 또 다른 의미의 든든함이 있거든요.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이 친구들은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난달에는 우리 7명이 함께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60년 살면서 친구들과 여행 간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자식들 눈치도 안 보고 아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우리끼리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행 가서도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같이 웃고 가끔은 진지한 얘기도 나누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이야. 정말 그래요. 젊었을 때는 경쟁 관계였다면 지금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의 관계도 소중해요. 서예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는 정기적으로 전시회도 보러 가고 가끔은 함께 작품 발표회도 해요. 스마트폰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매일 안부를 묻고 좋은 정보도 공유해요. 건강에 좋은 음식 정보라든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연 정보라든지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혼자 있을 시간도 있지만 외로움은 느끼지 않아요. 언제든지 만날 사람들이 있고 함께할 활동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관계들을 통해 제 자신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 관계도 풍부하니까 가족들이 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식들은 이제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 들으면 다들 부러워해요. 72세에 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도 많으시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저 때문에 창피해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 하니까요.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내니까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보가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니까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아내도 자기 나름대로 노인 대학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녁에 함께 있을 때도 예전처럼 할 말이 없지 않아요.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만난 사람들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누고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주말에는 가끔 함께 나들이도 가요. 예전에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노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지금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나누는 보람도 있어요. 물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나 경제적 걱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스스로 대비하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큰 힘이 돼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관계 변화, 건강에 대한 걱정, 외로움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씩이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경비, 청소, 배달, 돌봄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든 분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같습니다. 자립하고 건강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말이에요. 특히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운동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요. 반대로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경제적 독립도 꼭 필요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는 있어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로운 거거든요.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자극도 받을 수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행복한 노후가 가능해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하지 않아요. 건강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아프면 의미 없고, 건강하고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72세입니다. 아직 8년,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경비 일도 하고 컨설팅도 할 거예요. 일하는 재미를 알았거든요. 운동도 계속 할 거예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목표는 80세까지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소중히 할 거예요.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건강관리, 경제적 독립,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배워가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걸어보세요.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라도 참여해 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의존이 아닌 자립으로,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건강한 몸, 독립적인 경제력,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자신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